근데 아까 그 블루라이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블루라이트는 눈에 나쁘다. 예. 그래서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 모니터도 예. 그렇고 블루라이트를 좀 차단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누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게 블루라이트가 왜 나쁜 거고 예. 이 필터를 끼면 뭐가 좋아지는 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요게 아마 요걸 가지고 설명드려도 되겠죠? 네. 제가 이거 제 휴대폰을 측정을 한 거예요. 왼쪽은 예.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예.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고르게 있죠. 비슷하게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흰색으로 보이는데 네. 오른쪽은 블루라이트 필터를 켠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녹색을 약간 깎아내고 파란색을 많이 깎아낸 상태가 되죠. 그렇게 네. 되면 저게 완벽한 흰색은 아니거든요. 약간 누래지죠. 예, 화면이. 노르스러운 색깔로 보이는데 네. 그 블루라이트, 즉 파란색 계열이 눈에 물리적으로 해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건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란색이 밤에, 야간에 수면 호르몬의 촉진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보고 TV 많이 예. 보고 그러면 그 블루라이트 효과 때문에 숙면을 좀 취하기 어려운. 취하기 어렵고 그래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든지 네. 색감을 희생을 하면서요. 네네. 켜든지 아니면 아예 휴대폰을 보지 마라. 그렇게 아. 추천을 하는 거죠. 오히려 생리학적으로 눈에 안 좋은 거는 자외선 B. 네. 자외선 B.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저도 한의원 또 갔다 왔는데 예. 한의원 가면 항상 예. 침 놓고 예. 그때 무슨 붉은 빛 조명 켜주잖아요. 예. 그게 적외선인가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그게 예. 왜 켜주는 거예요? 뭐 살균입니까? 뭡니까? 그냥 뜨뜻하라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의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네네. 정확히 답변 드리는 건 쉽지는 않은데 네.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생체 조직은 예. 적외선을 흡수를 잘해요. 적외선을 흡수 예. 잘한다. 예, 사람의 생체 조직을 구성하는 분자들은 네. 적외선을 잘 흡수합니다. 음. 그러니까 적외선 에너지를 내부로 쉽게 가지고 오는 거고 네. 온열 효과가 필요한 경우는 온열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뭐 적외선이 뭐 자외선처럼 몸에 뭐 해롭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너무나 뜨거워지면 당연히 화상을 입겠죠. 예, 그것만 조심하면 열을 전달할 수 있으니. 예, 그럼요. 그럼 약간의 온열 효과도 주는 온열 거예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예. 그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원적외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원적외선. 예, 적외선도 네. 빨간색을 기준으로 빨간색은 눈에 보이는 건데 네. 빨간색 바깥쪽에 근적외선이 있고요. 중적외선이 있고 원적외선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기준으로 빨간색의 파장과 가까우면은 근적외선, 그 다음에 중적외선, 원적외선 이렇게 아예 나눠요. 멀리 있는 뒤에 멀리 적외선이 있는, 예. 각각이 다 응용 분야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근적외선 쪽은 광통신에 사용되는 그 적외선 레이저 펄스로 예. 사용이 된다거나 아. 중적외선은 요즘에 우주 탐사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등등. 근데 이제 원적외선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뭐 뛰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선전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기는 있죠. 저는 잘 안 믿지만. 그러니까 아니 예. 이렇게 뭐 맥반석도 그렇고 옥장판도 예. 그렇고 이게 원적외선이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걸 많이 받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물질에서 이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생체 조직은 적외선, 특히 뭐 원적외선 쪽을 잘 흡수를 하기 때문에 네. 온열 효과가 필요하면은 당연히 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네. 근데 따뜻해지는. 원적외선이 예를 들어 뭐 맥반석이 내는 거랑 뭐 다른 게 내는 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적외선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특별히 신체에 좋은 적외선을 낸다.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광고인 거죠. 적외선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 사실 적외선의 방출량을 결정하는 거는 온도거든요. 온도. 우리가 왜 적외선 램프 있잖아요. 램프 보면 안에 뜨거운 필라멘트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필라멘트의 온도를 올리면은 적외선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바위를 갖다 놓고 군부를 때우면은 걔도 적외선을 내요. 네. 아 그래서 맥반석 계란 하는구나.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게 특별한 암석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체든지 심지어는 편집장님의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막 하면은 적외선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간 맥반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Y스트릿을 오래 보면 핸드폰이 뜨거워지니까 Y스트릿에서도 원적외선을 방출해드리. 그리고 무슨 요즘에 또 보면 양자 에너지 이런 거 동원하는 막 건강 제품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100% 가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양자 에너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요즘에는 그 고속버스에서 그 원적외선 옥장판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 에너지로 뭐 파시나 보다. 퀀텀 에너지. 그럼. 우리가 그 인류의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가 이제
빛 그것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예. 이제 백열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 에디슨 예, 선생님께서 예. 백열등을 수만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걸로 뭐 이렇게 알려져 예, 있는데 예, 근데 그렇죠. 백열등을 예. 에디슨이 최초로 개발한 게 아니라고 예, 맞아요. 그 그게 당시에 백열등의 아이디어는 널리 알려져 있었고요. 실제로 오. 특허를 출원한 사람도 각국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소송전도 많이 벌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네. 백열등을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에 백열등 이거 보기도 쉽지가 예, 않은데 구매하기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이게 원래 생산이 이제 금지되는 품목이라서 실험용으로만 아마 일부 판매를 아, 하는 이제 것 생산이 같아요. 잘 안 돼요? 예, 왜냐면은 네. 지금 설명을 드리죠. 이 백열등의 구조를 보면은 이 안에 필라멘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꽂으면은 예. 전류가 들어가서 필라멘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네. 근데 필라멘트의 온도가 적당히 올라가면 적외선이 나오는데, 네. 근데 얘가 온도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나요. 그렇죠. 이게 몇 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100도 이상 올라가죠. 예, 예, 예. 근데 100도면은 빛이 안 나오죠. 왜냐면 우리 왜 그래요? 저기 사우나 가면 100도잖아요, 거기. 예, 빛이 안 나오잖아요. 아, 용광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용광로 센 물을 녹이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럼 막 그게 1000도까지 올라가요? 2400도, 500도. 2400도요? 예. 2500 도요? 예. 이상 올라갑니다. 이게. 오. 꽂으면은 필라멘트의 온도는 2500도가 넘는 아, 거예요. 이 필라멘트 선만, 부분의 선만, 예, 온도가. 선만, 아, 예.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노르스름한 색깔의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얘가 적외선을 훨씬 많이 내요. 그러니까 100와트를 뜨거우니까. 넣어주면은 뜨거우니까. 95와트는 적외선이고 5와트만 빛이에요. 아, 에너지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약간 예전-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예, 옛날에는 아주 정말 소중한 그쵸, 전등이었지만 그쵸. 요즘은 뭐 형광등이나 어. LED가 훨씬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열은 별로 안 네. 나고 빛이 많이 나야 빛이 많이 좋은 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각 나라별로 생산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아, 네. 전기 많이 먹는다고. 예. 그쵸, 근데 옛날에 에디슨의 엄청 시대에 문제가 됐던 거는 네네네. 필라멘트의 재질이었어요. 요즘에는 텅스텐으로 그죠, 만들지만 텅스텐이죠. 예, 그 당시에 온갖 걸 다 테스트를 했는데 한 몇 분 지나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에디슨이 그 사람이 4시간밖에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예, 1년 유명하죠. 내내 일을 하면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괴롭혀서 수만 가지를 실험을 해가지고 찾아낸 게 어떤 특정 지역의 대나무를 태운 그 탄소 실 있잖아요. 아. 그거를 찾아냈어요. 그럼 그거를 탄소가 되니까. 집어넣어서 실험을 했더니 얘가 뭐 100시간 이상 버티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용화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얘를 개발한 데 성공을 한 거죠. 상용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게 보급이 되려면은 전력 전송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를 또 개발을 했어요. 발전기, 아. 그 다음에 온갖 전선 그 공급, 전력 공급 아.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패키지로 판매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아. 문제는 에디슨이 그때 직류를 밀었거든요, DC. 네네. 우리는 교류를 사용하는데 음. 그 당시에 직류랑 교류 사이에 전기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었어요. 에디슨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네. 뭐 코끼리 같은 큰 동물을 갖다 놓고 네. 교류를 걸어가지고 예. 죽이는 실험을 공개적으로. 왜? 왜냐면은 교류는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요. 자기는 이제 직류, 직류지 DC로 이제 때문에, 예. 개발을 했으니 예. 교류는 위험하다 해서 그런 거를 코끼리를 그렇게- 교류를 해갖고 죽이거나 나쁜 심지어는 사람이네. 그 당시에 사형수 한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교류로 죽이는데 네. 이게 이제 그쪽 교도소 전기의자. 전기의자.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가지고 한참 고생하다 죽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거든요. 여하튼 뭐 에디슨은 어린이들은 흔히 백열등을 발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거기에 이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인프라를 개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용화에 성공한 사람. 보통 우리가 위험한 거는 이제 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도 보면 빨간색은 멈추라는 거고 예, 자동차도 브레이크 등은 당연히 예.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예.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빨간색이 된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네. 사실 파장이라는 거예요. 파장. 파장은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은 물결파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얘가 한번 출렁거리면서 나아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이 물의 파고의 높이와 높이 사이의 거리예요. 예. 그 거리가 파란색은 짧고 네. 빨간색이 제일 깁니다. 그 파장이. 오. 그러니까 물결발로 치면은
이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변하는 게 빨간색이고 네. 촘촘하게 변하는 게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동의 성격이 빨간색이 강해요. 파동의 성격이. 그러면 파동의 성격이 강하면 먼지라든가 안개라든가 이런 장애물을 뚫고 약간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빨간색이 이렇게 멀리까지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란색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고. 걔네들은 많이 이제 다른 데로 퍼져나가 버리죠. 네네네. 그래서 브레이크 등의 빨간색을 탁 밟을 때 그게 안개가 낀 나래 같은 경우는 더 멀리까지 전달이 되니까 뒤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시인성이 좋아지는 거죠. 아까 제가 예. 블랙홀 사진 찍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은하계 중심에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은하계 중심에는 주변에 먼지라든가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첨가물질이 잔뜩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는 그 블랙홀이 내는 전자기파 중에서 먼지들을 뚫고 나오는 성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파장이 굉장히 긴 거를 선택을 했어요. 천문학자들이. 아, 지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가시광선 같은 건 절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먼지를 통과할 수 있는 파장이 긴 전자기파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걔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것도 거의 붉은색. 그 붉은색보다도 파장이 훨씬 더 길죠. 하지만 효과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무 중에서는 빨간색이 침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멀리까지 네. 전파가 되는 거고. 그 또 일례로 예. 터널 예, 터널이. 들어가면 예. 터널에 있는 조명들을 거의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그랬죠. 예. 많이 그랬죠. 그것도 뭐 이유가 이유가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게 사실 주택가의 가로등 보시면은 왜 노르스름한 오렌지색이잖아요. 예. 그거랑 옛날에 터널 등에 있는 그 오렌지색 등이랑 똑같은 등입니다. 걔네들은 이름이 예. 나트륨 등이에요. 나트륨. 나트륨이요? 예,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그 짠맛. 소금에 네. NaCl 할 때 NA거든요. 네. 그 NA만 따로 램프 속에다 넣어가지고 네. 뜨겁게 만들면 걔네들이 약간 플라즈마로 바뀌면서 노란색 빛을 내요. 오렌지색 빛을 냅니다. 그 과학 시간에 그 뭐 불꽃색 배우듯이 맞습니다. 나트륨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노란색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근데 걔네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눈은 녹색이나 노란색을 훨씬 더 잘 인지해요. 네. 어떤 얘기냐면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1와트 준비해가지고 눈에 넣어주는 거랑 네. 그 다음에 녹색이나 노란색을 1와트 준비해서 넣어주면은 얘네들은 훨씬 더 밝게 느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나트륨 등을 개발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조금만 넣어줘도 눈에는 굉장히 밝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노란색이나 녹색 네. 같은 경우가. 근데 걔네는 문제는 근데 그 터널에 들어가면 모든 색깔이 다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쵸. 사물을 구분하는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밝게 만든다는 면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등이었대요. 네. 터널 쪽은 전등을 굉장히 촘촘하게 하다가 점점 길이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전등이 듬성듬성 있고 다시 빠져나올 때 전등 사이 간격이 촘촘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밝게. 입구와 출구를 더 밝게. 그렇죠. 밝으면서 갑자기 어두워지지 않게 천천히 어두워지게 만들고요. 빠져나갈 때도 갑자기 밝음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밝음이나 어두움에 갑자기 탁 노출이 되면은 순간적으로 적응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 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램프에. 요즘에는 그 터널 안에 거의 하얀색 LED 등도 있던데. 요즘은 그래도 보편적이죠. 왜냐면은 LED가 사실 나트륨 등에 비해서 이제는 효율 면에서는 별로 뒤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과거의 나트륨 등을 터널 안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에너지 대비 밝기로 했을 때 나트륨 뭐 주황색, 노란색보다 이제는 뭐 LED도 전기를 이제 덜 먹는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차량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물들의 색깔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색 LED 등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제는. 기사,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데 책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투명 망토가 과연 가능한가? 근데 뭐 어디 뭐 중국 어디 뭐 유튜브 보니까 투명 망토 있다고 해서 진짜 여기 뭐 사라지더라고요. 그런가요? 그게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 기술인지 한다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원리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가 이게 불투명한 게 있고 뒤에 제가 어떤 물체를 놓으면은 앞에서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물체가 당연히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여기에서 출발한 빛이 가로막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가로막고 있는 물체 주변에다가 메타물질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둘러요. 그게 투명망토인데 메타물질이 하는 역할은 이 뒤에 있는 물체에서 출발한 빛을 꺾어가지고 이 앞에 장애물을 이렇게 둘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둘러가게 해서 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도록 퍼지는 게 아니라 예. 돌아서 가는 메타 물질. 예. 가령 뭐 그런 거죠. 물에다가 공기에서 레이저를 쏘면은 이게 꺾이잖아요. 네네네. 그 꺾이는 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 예. 물에 들어가면 빛이 꺾이는 꺾이니까, 것처럼 예. 어떤 연속적으로. 물질을 만들어서 예. 발라놨을 때 예. 꺾이도록. 꺾이도록 하는 아, 건데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 그런 물질이 자연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는 이거는 없다. 인공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이 보통 흔히 네. 그 한 단위로 치면은 이게 원자보다 훨씬 크긴 하지만 인공 원자 같은 거를 예. 배열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꺾여서 눈에 오면은 우리 눈에는 얘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 그쵸. 출발한 빛이 오는 그러면 거니까요. 이 뒤에 있는 빛이 여기 와서 보이게끔 예, 하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얘가 투명한 것처럼 느끼게 예, 되는. 얘가 직접 보이는 거죠. 아,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은 가시광선 대역까지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파장이 긴 저쪽에 뭐 라디오파라든가 파장이 긴 쪽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네, 논문도 많이 네, 발표가 네, 됐는데 네. 그 중국 유튜브 영상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시광선에 대해서는 아직 성공을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색깔까지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네. 파장 대역에 대해서는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음. 최근에 성공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방식은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디스플레이를 해서 뒤에다 뭐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런 거 가능합니다. 그럼 약간 네, 그렇죠. 좀 찰랑찰랑거리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이 뒤에 걸 이제 보여주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메타 물질이랑은 관련이 그렇죠. 없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쉬울 수는 있겠네요. 예, 약간 디스플레이의 맞습니다. 영역이니까. 또 이게 원래 군사용으로 굉장히 응용성이 높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잖아요. 아, 그렇죠. 스텔스 기능이니까 이 군사 관련된 연구위원 쪽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오늘 고재현 교수님 그 춘천에서 와주셔가지고 예. 또 날도 굳은 대원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큰 공부가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